자, 이번 시간 1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 가격 공시 감정 평가 문제는 8문제가 나옵니다. 가격 공시 쪽에서 4문제, 감정 평가 쪽에서 4문제 정도. 지가 공시에 관한 설명, 갈로 안에 맞는 것 찾아라 했습니다. 정부는 지가 공시 중요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입니다.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시장이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일시의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와 조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별 공시지가 검정 의뢰받은 감정 평가업자.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평가하지만 산정하지만 검정은 감정 평가업자에게 해야 됩니다. 물론 생략할 수도 있지만 감정 평가업자가 검토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찾아라. 자, 이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둔 경우인데 그것을 검증하는 경우입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 이 부분도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 가격 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 토지 가격 비준표는 당연히 사용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업자가 확인할 부분은 아닙니다. 검토하고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균형 유지에 관한 부분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인근 토지 전년도 가격 지가와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은 검토 사항인데, 토지 가격 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건 시장군수 구청장이 당연히 적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검토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19번.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적정 가격의 조사 평가 옳지 않은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 평가업자가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 가격은 감정 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 평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 기준을 한다.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둘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산술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고 산술 평균치. 국토부 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하에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치 기준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고. 이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쉽게 낸 문제죠.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적정 가격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감정 평가자 의뢰하에 한다. 자, 뭐 이미 나와 있죠, 여기도. 자, 3번. 감정 평가업자가 표준지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미리 표준지 조사 평가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표준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들어야 됩니다. 사전 절차입니다. 표준지 조사 평가 보고서에는 지역 분석 조서가 첨부돼야 된다. 표준지 적정 가격 평가 시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나지 상정 평가죠. 사건이 없는 상태로 생각해서 나지 상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옳은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 20번.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 표준주택 쪽입니다. 개별주택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이거는. 가끔 출제되는 건 아실 거예요.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표준주택, 부동산평가의 법령,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인데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 법인에 관해서 옳은 것 찾아라. 법인에 관해서 옳은 것 찾아라.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는 15인 이상이 아니고요. 10인 이상이죠. 감정평가사를 둬야 한다. 감정평가 법인이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 법인을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 후 7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 조항이 없습니다. 합병할 수 있다. 감정평가 법인의 주사무소, 주재하는 법정 최소 감정평가사 수는 자, 이것이 이제 올 초에 바뀐 것이죠. 2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분사무소에도 2명입니다. 2명.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3명 2명, 3명 2명이었어요. 그런데 2명 2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4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2명이. 감정평가 법인의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 아니고요. 2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이상. 자, 22번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렸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지침을 정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이게 틀렸죠. 바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은 누가 작성하는가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은 국토부 장관이 조사 산정 지침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죠. 자, 틀린 것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013년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잡고 있죠. 2013년 5월 15일 토지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죠. 5월 15일자에 지목 변경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면 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발생한 합병 등 사유가 존재하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면 되겠습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이죠. 개별 공시지가는요.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업무 정지 처분을 3회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개별 토지 가격 산정 타당성 검증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안 됩니다.
검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는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3회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 등에 필요한 경우는 개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때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자격 취소 사유인 것 찾으라. 징계 종류가 자격 취소 그리고 등록 취소. 징계 종류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 견책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종료도 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취소 사유가 해당되는 건 어느 것인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요건 징계 사유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는 필요적 취소 사유예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대여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나머지들도 다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가고 징계 사유에 들어갑니다. 3번 지문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사유입니다. 자, 23번은 답이 3번이 되고요. 24번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자, 이 과징금 출제 잘합니다, 그렇죠? 뭐 거의 반드시 나온다 봐야 되고요. 징계 부분이나 과징금이라든지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라든지. 이번에 또 독특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이런 부분을 공시사항 이런 부분을 지금 해마다 나오는 것을 출제 안 했네요. 조금 옆에 것을 출제했습니다. 그럼 뭐 내년도에 가서는 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부과 옳은 거 찾으라. 과징금은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1번 옳은 거 찾으라. 감정평가업자가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해야 된다. 고려해야죠.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가 틀렸네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법인이 행한 위반 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서 신설된 감정평가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서 과징금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합병 전에 법인이 위반 행위를 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해버리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죠. 승계를 시키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가산금입니다. 가산금. 가산금을 부과해요. 가산세는 별도의 세금이고요. 가산금은 연체 이자를 뜻합니다. 자, 그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행정소송 다투기 위해서는 소적에 앞서서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감정평가업자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감정평가업자는 바로 국토부 장관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자면 국토부 장관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총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총 8문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25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도 네 문제, 건축법 네 문제, 취득법 또 네 문제,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또 네 문제 이렇게 총 또 16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 법령상 일반 재산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조림을 목적으로 한 일반 재산인 토지, 조림 목적일 때는 10년 이내입니다. 20년간이 아니라 10년 이내, 10년간 하면 드립니다. 10년 이내입니다. 이 부분도 출제를 한번 했으면 이렇게 생략해서 출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목해 두셔야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정권을 제외한 일반 재산 처분할 때 처분입니다. 매각, 처분, 매각, 대여, 개발 이런 부분들 신탁 일반 재산에 관한 행정행위 조항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 재산 처분할 때 그 대장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다.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게 아니라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천만 원 초과일 때 둘 이상의 법인의 산술 평균을 합니다. 3천만 원 초과일 때는 산술 평균을 하고요. 둘 이상의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고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벌써 틀린 것이죠. 자, 그다음 3번 지문. 일반 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상방 가격이 같지 않아야 하면 그 차익을 금전으로 대납해야 됩니다. 정권 현물 틀렸습니다. 4번 일반 재산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용도 지정 매각됩니다. 용도 지정 매각할 수 있다. 중앙관서장이 소관 특별회계에 속하는 일반 재산 중 일단의 토지 면적이 4,000제곱미터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해야 된다. 토지 면적이 3,000을 초과하게 되면 3,000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총괄청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0제곱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 자, 이건 뭐 법 전문을 자주 읽어야 돼요. 기본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게 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자기 지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26번 국유재산법 법령상 국유재산 관리기금 옳지 않은 것. 국유재산 관리기금 옳지 않은 것. 국유재산 관리기금에 관해서 이렇게 한 장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고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으로 해당시키고 총괄청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회계에 소속을 한다. 자, 이게 틀리는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자, 이것은 또 쉽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게 회계학을 또 배우시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틀린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 전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자, 그다음 27번 봅니다. 국유재산 법령상 국유재산의 그 구분과 종류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형상에 따라 행정재산과 공공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형상 기준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공공재산이라는 용어 없습니다. 용도 기준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했습니다. 형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대통령 관저는 공용재산입니다. 국가가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로모지 내 군에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공공용 재산이 아니고요, 공용 재산입니다. 공용. 공용과 공공용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출제 자주 되죠. 정부기업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기업용 재산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기업용 재산. 정부 기업의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업용 재산입니다. 자, 그다음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 재산이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거나 아니면 법령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재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틀린 것이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7번은 국가나 법령상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 재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니다. 예. 자, 그다음 28번. 국유재산 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는 징수한 사용료는 선납해야 됩니다. 중앙관서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뜻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되는가? 이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역시 조문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약간 변형했죠, 조문을. 자, 그다음 3번. 중앙관서장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재산에 대하여 이 전체가 행정재산이죠.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보존용 재산은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이 공용, 공공용, 기업용은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 허가할 수 있고 행정재산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허가할 때는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에 중앙관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다음 시간 또 보겠습니다.